지금부터 2024학년도 1학기 제4기 대학혁신지원사업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대학혁신사업팀 담당 문정옥입니다. 네, 저희가 시작된 6월 학기말 잘 마무리하시고 시원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 결과 발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부서 담당자 인터뷰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한 후 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터뷰한 내용과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후기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16명이 4팀으로 나누어 활동하였고 팀 대표 1명이 10분 이내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 팀별 활동에 따른 장학금 차등 지급을 위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오늘 비교과 담당 부서에서 총 4분을 모셨습니다. 중앙도서관 한가숙 차장님, 학생상담센터 진선혜 선생님, 교육개발센터 박진아 교수님, 디자인팩토리 안영준 과장님이십니다. 그럼 첫 팀부터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발표 순서는 교수학습 원격센터, 교육개발센터, 사회봉사인성센터, 학생상담센터 A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4기 한남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모니터링단 교사수 원격교육센터 팀의 팀장 사회복지학과 정준필, 문화공학과 김민입니다. 성형외학과 김자우. 저희는 2024년 1학기 교사수 원격교육센터를 대상으로 교육과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요. 모니터링 결과 보고에 앞서 팀원 가운데 먼저 결과 보고에 참석해주신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교사에 대한 정보와 모니터링 목적, 모니터링 주요 쟁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결과 보고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저희 팀원 신지한 팀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한 학우님. 안녕하세요. 신지원 하우님. 안녕하세요. 신지원 학원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사학습 원격교육센터팀의 사회복지학과 신지한입니다. 저희 모니터링 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팀이 모니터링 목적 및 쟁점, 절차, 보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담당자 본바의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고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 모니터링단은 교수학습 원격교육센터, 서비스 러닝센터, 인성사회봉사센터, 학생상담센터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롭게 모니터링에 참여해주신 부서도 계시고요. 작년에 이어 다시 모니터링에 참여해주신 부서도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니터링을 위해 인터뷰에 협조해주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서 담당자 선생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담당한 교수학습 원격교육센터의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부서 중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서인데요.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스터디 그룹, 홀로서기 학습, 글쓰기 멘토링, 학습 튜터링, 학습 컨설팅을 운영 중이며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운영을 하는 부서입니다. 저희 모니터링 팀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란 교과와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궁극적인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교수학습 원격교육센터는 학습 역량 강화를 중요시하는 만큼 해당 부서의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학업과 학교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재학생 시선에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나 부서에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 프로그램 간의 차별성 그리고 연계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부서 담당자 선생님과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들이 학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학생이 적절할지 그리고 많은 도움을 얻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고 추천하는 학생들에 대한 의견 또한 보고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자 한 부분은 학생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참여 신청하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이었는데요. 그 경험을 질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팀원들의 각자 수기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참여 경험을 토대로 비교과 프로그램 재개선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단기 가업, 중장기 가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는 1차로 교수학습 원격교육센터 부서 담당자이신 이민교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위하여 교수학습 원격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신청을 하여 참여를 하였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발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모니터링 결과를 이 자리에서 모두 공유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다양한 부서 선생님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충고하실 만한 시의성 있는 내용을 위주로 공유 및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모니터링 결과의 주요 쟁점은 첫 번째, 프로그램 신청 결과에 대한 안내, 두 번째, 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의 접근성, 세 번째,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의 만족도, 네 번째, 프로그램 효과성 진대 및 사교육 제고를 위한 지원인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정승필 팀장님께 맡기고 인사드리며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발표 이어받은 정승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특히나 자기주도 학습 같은 부분에서 취약해서 이걸 참여하니까 정말 제 생활 패턴이나 암기법, 필기 방법 이런 부분에 정말 다양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주셔서 정말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팀원들도 느낀 점 또 배운 점이 너무 많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더 잘 됐으면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를 진심으로 고민해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쟁점이었는데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긴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의 경우 워낙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보니 저희도 참여를 위해 긴 시간을 대기해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대기 시간 동안에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이나 알림톡 같은 부분이 없었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5월 말이 되어서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접수가 제대로 된 것이긴 한 건지, 또 신청이 혹시 떨어진 건가 하는 불안 그리고 걱정 같은 걸 느끼기도 했고요. 또 신청했을 때 당시보다 참여 의지가 좀 반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컨설팅을 늦게 받더라도 접수가 되었다는 알림톡이라도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5월 말, 6월 초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라도 좀 알려줬으면 어떻게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학습 컨설팅이기 때문에 성적 향상과 같은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야 이 컨설팅을 받게 되었을 때 과연 이번 학기 성적에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됐을까라는 의문도 조금 들었습니다. 다음 쟁점은 프로그램 대상의 적절성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입생 아니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참여를 했을 때 너무너무 좋았고, 졸업 이후의 진로 아니면은 학교 생활 적응 이런 부분에도 너무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입생이나 학습 부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무척 좋았고, 또 앞으로도 이 학습 컨설팅이 다양한 학생들, 많은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참여율 제고와 질 개선을 위한 학생들의 제언인데요. 사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만족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정말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사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학생들 정말 사소한 걸로도 감동을 받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식사 제공, 선물, 장학금 이렇게 대단한 걸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프로그램 참여할 때 작은 생수 아니면은 차, 다과 정말 별거 아닌 그런 거에도 학생들 감동하고요. 또 아니면 부서에서 만드신 판촉용 볼펜이라든지 L자 화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학생들에게 줬을 때 또 감동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에게 홍보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참여율 제고, 만족도 향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의 접근성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저희가 친구가 프로그램 추천을 해서 링크를 보내줬다는 설정으로 영상을 찍은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받았다고 했을 때 링크에 처음 들어가면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바로 첫눈에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없었고 신청 방법, 장학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요거 안내를 위해서 첨부 파일을 첨부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첨부 파일이 요 카카오톡으로 들어갔을 때 요 파일이 지금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아이폰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 첨부 파일을 들어가지 않아도 어떤 프로그램인지 바로 알 수 있다면은 학생들로 하여금 좀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신청 과정에서도 이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의 경우 한 건 파일을 내려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모바일 같은 환경에서는 이런 한 건 파일을 열 수가 없고 작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로 신청한다고 했을 때에도 만약에 신입생, 외국인 학생, 아니면 장애 학생, 아니면 정말 이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학습 부진자 학생들이 과연 컴퓨터가 있어서 그 한 컴을 구입을 해서 그 한 컴 파일을 열어서 신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고요. 실제로 저희 팀원, 외국인 팀원이 있었는데 외국인 학생이 이 한 컴 파일을 못 열어서 저희가 도와줘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시사하는 점은 어쨌든 신청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프로그램 참여 의지도 감소하고 신청할 마음이 들었다가도 귀찮아서 안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지금 바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선생님들께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런 신청 과정에서의 관소화를 하게 된다면은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율 제고와 좀 질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다 함께 제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제언으로 더 좋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모니터링단 교수학습 원격 교육센터 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교육개발센터에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센터 제4기 모니터링단 교육개발센터 팀 발표자 전성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난 약 2달의 시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4월 1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2번의 담당자 인터뷰와 수차례의 하이스토리 개선 방안에 대한 회의,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육개발센터가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개발센터는 교육질관리센터와 교육과정혁신센터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부서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내부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현재의 교육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미래의 교육 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합니다. 또한 한남혁신 역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 환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하며 더욱 효과적인 교육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단과대별, 계열별,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며 이러한 진단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교육 현황, 미래의 교육 정책의 방향,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의 질 향상 및 학습 경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중심에는 하이스토리 운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이스토리는 한남대학교 통합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학교 내 다양한 부서가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보다 쉽게 참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은 하이클래스라는 교과 중심의 시스템과 별개로 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 관리,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스토리는 지난해 11월 11일 기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경력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일리지 시스템 및 한남 핵심 역량 진단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새롭게 탈바꿈했는데요. 하이스토리의 운영은 학생들에게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외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하이스토리를 직접 사용해보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경험 디자인을 중심으로 분석 및 개선 방안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하이스토리 사용자의 니즈와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사용해보며 나온 팀원들의 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스토리 메인 화면에서의 공지사항 기능과 같은 사용 불가 시스템이 존재했고, 그리고 다양한 기능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시스템 이해 및 사용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남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이스토리 사용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네.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이스토리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하이스토리가 학생들 사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홍보 채널에 관한 조사 결과로는 학교 홈페이지와 알림톡이 주요 정보 획득 수단으로 나타났으며, 저희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학교의 공식 채널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이스토리는 재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고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지만 소수의 기능만이 활성화되어 있어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개선과 더욱 효과적인 홍보를 통한 사용자 유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자님과 2차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이스토리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역량 개발 및 취업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능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고, 업데이트 부족과 유지 보수 기간으로 인해 관리되지 못했지만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축소는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성과 타 부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사실과 입학 초기 단계에서의 학생들에게 하이스토리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입학 시기나 학과 OT에서의 홍보, 그리고 1학년 교양 필수 수업에서의 하이스토리 기능을 통한 실질적인 경험 제공에 대한 사용 유도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스토리의 사용자 경험과 인터페이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인원의 표시 개선, 졸업인정제 페이지 접근성 및 사용성 향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의 활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2개월의 하이스토리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구조를 보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며 튜토리얼이나 사용자 가이드 영상 등의 제공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지사항 활성화 기능을 통해 최신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맞춤형 알람 기능의 도입으로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면 보다 더 나은 하이스토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희가 고안한 하이스토리 사용자 유입을 위한 홍보 전략으로는 먼저 하이스토리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과 미래설계, 기업가 정신과 같은 1, 2학년 대상 필수 이수 과목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과 알림톡 서비스와 지속적인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하이스토리 플랫폼을 통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홍보 및 참여 독려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한남대학교 학생들의 자기 개발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하이스토리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이문점들을 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과 개선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담당자님께 직접 전하며 서비스 발전의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번 활동이 참 뿌듯하기도 했는데요. 저희의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하이스토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4기 모니터링단 교육개발센터팀 발표자 전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조금의 오류가 있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사회봉사 인성센터에서 나와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봉사 인성센터팀 결과 발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사회봉사 인성센터란 이제 인성 플러스 센터와 사회봉사 지원 센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제 교목실 산하의 부서입니다. 저희는 이 사회봉사 인성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무엇인지, 또 이것들을 통해서 면담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했는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신설 부서로 인해서 기초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또 이제 자체적인 평가 체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모니터링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면담을 준비하였고 그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기초 정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봉사 인성센터는 인성 플러스 센터와 사회봉사 지원센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교목실 산하의 부서입니다. 핵심 목표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 이념을 실현하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 목표들은 어떻게 또 평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이제 평가되고 있는 자체적인 평가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사회봉사 인성센터는 이제 만족도 조사와 참여율을 통해서 이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만족도 조사 점수표를 확인해 보면은 항상 모든 프로그램이 4점대 이상의 이제 높은 만족도와 또 해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여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이 긍정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사회봉사 인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남 아너스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도약 옥타브, 그리고 특정 소모임이나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서로동행과 한남 리더십 클럽, 그리고 교과목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인 한남 오이코노머스와 그린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하하와 해외봉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전체 대학생으로 하는 하하가 이 모니터링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느꼈고, 이제 센터 선생님께서도 이 하하를 추천해 주셔서 저희는 이 하하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하는 지금부터 어떤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이 하하를 직접 체험을 하면서 어떤 개선 사항들을 발견하고 또 어떤 활용 방안을 제안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하란 한 달 동안 이제 주 1회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하하는 그 대인 관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이제 주차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특강을 저희가 접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쉽게도 이 프로그램 기간이랑 맞물리지 않아서 2주차까지만의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1주차에는 저희 밸런스 게임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또 타인을 바라볼 때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2주차에는 4가지 의사소통 유형을 바탕으로 행동 특성이나 욕구 충족 실패 시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서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의 피드백과 환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참여 저해 요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피드백을 구성하고 이제 환류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참여 저해 요인 중 전부적 측면에 해당하는 홍보 측면입니다. 이제 하하 프로그램은 정말 유익하고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정보가 꽤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인 강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프로그램의 주제나 세부 내용과 같은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장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느끼게 되었고요. 이와 함께 이 한남대학교 이제 홈페이지 열림 한남에서 말고는 이와 같은 홍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홍보에 대한 부족이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데 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환류 방안으로 강사 정보 소개, 프로그램 제작 의도 및 전체 주제가 담긴 별첨 파일을 따로 첨부를 해 홍보물의 특강의 명확한 주제나 의도를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와 함께 학생 알림톡이나 학과 조교 및 학생회와의 협업을 통해 학과별 공지사항의 홍보를 실시하고, 또 이제 사회봉사 인성센터 공지사항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면은 학생들이 더 잘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 저해 요인 중에서 제도적 측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내용적 측면입니다. 1주차의 주제는 관심과 사고방식은 다 상대적이고 우리는 상대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편향된 설명들이 이와 조금 괴리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 미쳐 사는 남자친구 대 친구에 미쳐 사는 남자친구라는 주제에서 게임에 미쳐 사는 남자친구는 항상 큰 자극만을 갈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반면에 그 친구에 미쳐 사는 남자친구는 에너지가 사람에게 향하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2주차 주제는 4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방식을 설명하는 거였는데 특정 성향들을 다소 너무 나쁘게 표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유형은 주위 사람을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끌어내리는 유형이다. 내지는 이제 지도자형은 가해자가 많은 유형이다라는 소개를 해주시는 부분이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좀 더 해석하기 위해서 정보기술 수용 단계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이 논문에 의하면은 주제와 맞지 않는 강의 내용은 낮은 지각된 유용성을 가지게 되어 학습 태도를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들이 이제 상대적인 것이 중요하고 그거를 파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강의 내용에서는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나쁘다, 어떤 것이 더 좋다와 같은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낮은 지각된 유용성을 가지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학습 태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에 대한 환류 방안으로 저희는 프로그램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해진 틀 안에서 학습자의 생각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제 특강의 요소들을 풀어 나간다면 좀 더 좋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다음으로 하하는 이제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량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다소 작은 규모가 이러한 효과를 학생들이 받기 조금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규모를 확장을 통해 이 효과를 증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한류 방안으로 한 달이라는 프로그램 기간을 다소 축소하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온라인 형식을 채택해서 이제 학습자들이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류 방안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 측면에서의 피드백입니다. 하하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인관계 능력 향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만족도 조사 이외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과 평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환류 방안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문제 원인 파악을 위해 PDCA 방법을 토대로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나와 있는 PDCA란 앞서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관점을 바탕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또 평가하는 평가 모형입니다. 이와 같은 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이제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은 프로그램이 더욱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드백 및 환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저희가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잘 알지 못했던 학교 부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또 접하지 못했던 좋은 프로그램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학교 내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모니터링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와 함께 한 부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하고 또 조사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을 고민해보는 경험은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단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저 지금까지는 수용하기만 했던 여러 강의들을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사회봉사 인선팀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달려서 세 팀 발표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한 팀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실 팀은 학생상담센터 담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한남대학교 제4기 대학혁신지원사업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회를 맡은 학생상담센터 팀의 발표자 송성림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간상 많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저희가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환류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진행했는데요. 친구야 밥 먹자 프로그램은 교육학과 노이우, 우민경 학우가, 그리고 한남 마음건강케어 온라인 무료 심리검사에는 교육학과 1학번 강하영, 송성림 학우가 함께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1차 면담을 통해서 학생상담센터라는 곳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신건강을 돕고 인격적 성장을 위하여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그리고 각종 심리검사 등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실시하고 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모니터링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친구야 밥 먹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학우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 사이에 있는 5월 달에 약 3주간 진행하며 총 6기수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5기수는 이 한남대학교 본교에서 진행을 하고 1기수는 대덕캠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험을 고려한 일정과 그리고 대덕캠에서도 진행하는 것처럼 다양한 장소와 요일 그리고 부드러운 어조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면서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류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중간고사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신경 쓰다 보면 자칫하는 순간 이 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월 초에 홍보 및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 학생들의 참여 목적을 조사해서 목적별로 그 학생들을 그룹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들의 목적이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어떤 학생은 친구를 사귀러 온 학생도 있었고 또는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온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때때로 목적성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도자와 참여자의 너무 자율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때때로는 어떤 공통적인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선택지를 제시해줘서 이 중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르게 하면은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도자가 없는 공백 시간이 존재했다는 건데요. 특히 첫 만남의 경우 학생들이 이
모여야 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지도자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지도자가 조금 일찍 와서 학생들을 맞이해주고 이러면 좀 더 분위기가 풀리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좀 연장선에서 1차 시는 다들 어색하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너무 따로따로 노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 정도만은 자리 배치를 학생상담센터에서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은 1차 시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를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식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서 1차 시는 자기소개를 먼저 한 후에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대화 형태가 지도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앉은 순서대로 대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지도자 선생님께서 주제를 제시해주고 나면은 학생들이 그 안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대화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건 좀 사소한 문제긴 한데 학생상담센터에서 어떤 식당이나 어떤 한 곳을 지정해 주면은 그 안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메뉴를 선정하게 했는데 이게 메뉴의 폭이 조금 좁은 것 같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식당 선정 자체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하나의 대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또는 뭐 신청 시에 학생들이 희망하고자 하는 메뉴를 함께 조사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3차 시를 진행하고 나면 2차 시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건지 아닐지에 대한 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다 같이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지도자 선생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거나 또는 구글 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의 의견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닿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더 이 상황이 불편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체계 하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백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대안이나 차선책들이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한남 마음건강케어 온라인 무료 심리검사입니다. 이거는 한남대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마음건강 케어를 위한 심리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인데요. 8월 30일까지 심리검사를 하고 난 후에 해석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검사 기간이 짧고 그리고 전화로 해석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유의미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자기 이해 프로그램이다 보니 현재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평을 느꼈습니다. 다만 심리검사 후에 구체적인 안내사항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실제로 저와 강하영 학우가 이 심리검사를 하고 난 후에 아직 해석상담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해석상담이 이루어지는지 또는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환류 방안은 알림톡을 활용해서 심리검사가 완료되었다는 것, 그리고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해석 상담이 언제쯤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어떤 번호로 전화가 온다는 것까지 안내가 되어 있으면 학생의 입장에서 이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항으로 이 알림톡과 더불어서 구글 폼을 통해서 현재 학생이 가진 문제점이나 고민 또는 이 해석 상담을 진행할 때 질문 사항 같은 거를 같이 적을 수 있게 해주면은 해석 상담을 진행할 때 학생과 그리고 이 상담자 선생님께도 모두 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대면이나 줌 미팅을 활용하는 것도 라포 형성이나 상담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모니터링단을 진행하면서 학생상담센터라고 하는 곳에서도 또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의미한 시간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담당자 선생님과 그리고 늘 친절하게 맞이해 주신 학생상담센터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4팀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